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진로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진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진로를 빨리 정해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1번 선택 과목,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하게 되죠. 더구나가 2024학년도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그 제 방송 보시면 아세요. 서류평가가 전공 적합성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단지 진로만 정하면 끝난 걸까요? 단지 여러분의 진로와 밀접한 학과만 정하면 끝난 걸까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네 가지를 연결시켜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전된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거기에 방송 끝까지 잘 들으시고 메모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이 점을 어떻게 녹여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 계획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출 분야를 고려하셔야 돼요. 진출 분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교 학점제와 함께 전공 적합성의 진로 역량으로 바뀐 것은요. 대학교 졸업 후, 즉 미래 지향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4학년도 주요 5개 대학 서류평가 방송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단지 학과에 맞춰서 진학하는 게 아니라 졸업 후 더 먼 미래 청사진도 보여줘야 된다는 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진출 분야를 먼저 고려하세요. 그리고 세부 분야는 3학년 때 심화시켜서 확실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한 가지 아직 경영학과 학생도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제 생명공학도 마찬가지고 기계공학은 좀 세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경영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지 자기가 경영학과 되겠다. 근데 학과만 맞춰졌는데 진로가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진로에 맞춰졌다 하더라도 대표를 딱 두 개입니다. 경영 컨설턴트 아니면 사회적 기업과. 이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부 분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영도 종류가 많아요. 인적 자원인데 마케팅인데 뭐 재무 쪽인데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도 금방 말씀드렸겠지만 생명공학과 지원하시는 학생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많이 보이십니다. 네. 농담이에요. 자, 근데 생명공학으로 지원하시는 아이들 같은 경우, 희망이, 너 진로, 희망하는 진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연구소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연구소가 하나만 있을까요? 그 분야가 세부 분야가 많아. 연구소는 보건환경연구소인지, 의학 관련 연구소인지 아니면 국립과학연구소인지 아니면 기업이라면 뭐 의학 쪽인지 식품 쪽인지 뭐 심지어 비료 쪽인지 화장품 쪽인지 바이오 쪽인지 굉장히 세부 분야가 많아요. 그 세부 분야를 정해서 그 점을 3학년 때 그 세부 분야에 맞춰서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단지 두리뭉실하게 진로를 정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진로에 맞춘 것이 아니고 전공 적합성에서 학과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제 생기부를 만들다 보니까 진로가 두리뭉실해졌어요. 그래서 항상 이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는 진로가 분명하게 정해지는 학생을 선호한다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기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생기부 분석 꼭 먼저 묻는 게 있어요. 뭘 물으면 졸업 후 어떤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지 꼭 물어봅니다. 왜? 그 분야를 알아야지만 진로를 심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컨설팅을 받을 때 딱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어떤 학과에 그려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 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대학교 면접 질문에서 안 빠지면서 묻는 질문은 무엇이죠? 바로 이겁니다.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에 대해서 안 빠지고 묻는 질문이에요.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또 면접 방송을 제가 하겠지만 아이들이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지원 동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데 이 진로 계획이 학업 계획에 거의 다 들어가 버려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진로 계획이 물어봤는데 학업 계획을 아이들은 말은 학업 계획을 말하는 아이들 같은 생기부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생기부 자체가 단지 진로를 세분화시키지 않고 단지 전공에 맞춰서 생기부가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꼭 생기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냥 두 번째 뭘 고려하자 전공 관련 교과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공 관련 교과 이건 당연한 거죠. 자기가 기계공학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미적분과 물리가 전공 관련이 되겠죠. 경영이라면 당연히 뭐 수학은 확동이 될 수도 있고, 자, 영어 이제 그 사탕 과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단지 내신만 좋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당연 내신도 좋아야 되겠지만 과세특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이면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세특도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보면 전공 관련 교과니까 보면 보고서 활동이라든지 특히 동아리 활동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 여러분들 여러 전공과 관련된 활동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활동에서는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장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요,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심했거나 그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 흔적이 보여요. 제가 생각으로 보더라도 내신이 비록 좀 좋지 않더라, 뭐 내신이 비록 좋지 않다 하더라도 생기부를 보면 와, 이 학생 정말 그래도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게 제가 봐도 보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평가답장에서 그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점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 그 다음에 또 뭘 또 이제 그 보여주셔야 되냐면, 전공 관련 교과와 내용과 이제 여러분의 진로에 엮어서 결과물을 내잖아요. 근데 결과물 좋긴 좋은데, 제발 진로 독서도 꼭 역량을 심화시켜서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교는요, 독서를 책을 좋아하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정말 그 보편적인 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블라인드 그 독서 활동 상황에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책을 지금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독서 활동은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고 해서 대학교 평가자가 뭐랄까 압니다. 과세특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독서 책을 관련시켜서 심화시켰는지를 평가자가 좋아합니다. 더구나가 거기 이제 고려대, 연세대, 한국외대, 그다음 인하대학교에서요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그 개선안에 무슨 개선안이 제시 있는지 아세요? 독서 활동 상황에 대한 개선안이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학교에서 읽은 독서인지 개인의 선택은 독서인지 이 두 가지 칸이 나눠졌어요. 그만큼 대학교는 여러분들의 전공과 개인을 선택한 독서를 얼마나 심혈시켜서 읽었는지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뭘 고려하셔야 되냐면 대학 전공 과목도 고려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실 거 아니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과목에 충실할 건 왜 대학교 과목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학교 면접 질문에서 안 빠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입학 후 학업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학업 계획. 즉, 대학교 입학 후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대학교에서 하는데 아이들은 저희 대학교 입학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복습도 철저히 하고 교수님 수업에 열심히 거기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대학교가 듣고 싶어 할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때 어떤 진로를 위해서 무슨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떤 점을 더 알고 싶었는데 대학교 입학 후 그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다. 이게 정석이, 이게 바로 정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고등학교 공부할 때 공부했던 것을 대학교 입학 후 더 심화시켜 공부하겠다. 그럼 당연히 대학교와 관련된 전공 과목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따로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어요. 중학교가 고등학교하고 연장선이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역시 대학교와 연장선이야. 무슨 말씀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은 최소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조사하셔야 되냐면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핵심 역량도 여러분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학과마다 요구하는 역량과 인재상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요구하는 인성과 요구하는 역량도 다릅니다. 생명공학과와 경영학과 똑같지가 않은 것처럼요. 그것은 이제 댓글을 뭐 어디 학과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틈틈이
댓글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과 관련된 인재상과 핵심 역량 알고 싶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셨으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네 가지를 고려하고 나서 이 하나 분야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활동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네 가지를 조사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의 부족한 역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도 생기게 보여줘서 정말 대학교 평가자 그런 학생 매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